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손바느질의 기법과 시작과 마무리에서 매듭을 짓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기법은 홈질, 박음질, 겹홈질, 공그르기입니다. 이 네 가지 기법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소품을 손바느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바늘에 실을 한 가닥 깨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손바느질을 시작할 때 짓는 매듭부터 알려드릴게요. 매듭은 바늘의 비대칭의 길이로 걸어놓은 실에 긴 쪽 끝에 짓는다고 앞선 영상에서 짧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매듭을 짓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 끝과 바늘이 교차되게 놓은 다음 바늘 위로 실을 3-4번 감아주세요. 감은 횟수에 따라 매듭의 굵기가 결정됩니다. 실을 감은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 고정한 상태에서 바늘만 위로 끝까지 빼내면 매듭이 됩니다. 연결된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매듭을 지었으니 손바느질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홈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을 천 아래에서 넣어 매듭이 걸릴 때까지 실을 당겨주세요. 홈질은 한 땀씩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바느질로 주로 원단 위에서 상침하면서 실선을 놓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가장 간단한 손바느질이고 천을 가볍게 고정하거나 꾸미는 효과를 위해 쓰이는 편입니다. 당기면 금방 천이 울고 연결하는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거운 걸 담는 가방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홈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튼튼하게 연결할 수 있는 손바느질 기법은 무엇일까요? 소품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박음질입니다. 한 땀 뒤로 갔다가 두 땀 앞에서 나오는 바느질로 천을 단단히 이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박음질을 했을 때 앞과 뒤의 실선의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손으로 하는 박음질은 정말 튼튼하지만 뒷모습이 예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겉으로 보이지 않게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법은 겹홈질이라는 건데요. 앞서 손으로 한 박음질은 앞뒤의 실선이 달랐는데 재봉틀로 박음질을 했을 때처럼 앞뒤가 동일한 실선이 나오게 하는 손바느질 기법입니다. 홈질을 한번 하고 비어있는 땀을 다시 홈질로 채워주면 됩니다. 첫 번째 홈질을 균일한 간격으로 해야 두 번째 홈질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홈질이 끝나면 비어있는 땀을 두 번째 홈질로 채워주세요. 겹홈질은 앞뒤의 실선이 모두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 하기 때문에 바느질을 할 때 뒤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겹홈질은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죠. 천을 작업할 때 흔히 쓰이는 기법은 아니지만 저는 재봉틀 없이 손바느질로만 소품을 만들던 때에 겹홈질로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기법은 실선이 아예 보이지 않게 숨기면서 연결하는 바느질이에요. 공그르기라는 기법인데 접어놓은 천에 적용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늘을 천 사이에 넣으며 한 땀씩 앞으로 가기 때문에 실이 숨겨지게 됩니다. 공그르기가 깔끔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늘이 나온 지점과 다른 천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딱 만나는 곳이어야 천이 울지 않고 실도 최대한 숨겨질 수 있습니다. 소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구멍을 막거나 지퍼 파우치에 안감을 연결할 때 바로 공그르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이 모두 끝나면 실을 마무리하는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실에 바늘을 감아 넣어 만들어진 실고리를 팽팽하게 잡은 상태에서 매듭이 지어질 곳을 엄지로 누르며 바늘을 당기면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좀 더 간편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바늘이 끝난 지점에서 가까운 바늘담을 활용하는데요. 빠져나온 실에 바로 옆에 있는 바늘담과 천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진 실고리에 다시 바늘을 넣고 끝까지 당겨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매듭은 천 뒤에 가려지는 부분에 짓게 되는데요. 실선의 앞뒤가 모두 겉으로 보이는 바느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매듭을 잘 숨기는 것이 깔끔한 완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매듭을 숨기는 방법도 앞으로 소품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손바느질을 할 때 바늘땀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어떻게 해야 예쁘게 나올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팁은 손바느질을 연습하면서 내 손에 편안한 땀을 찾은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손에 편안한 땀을 찾는 거예요. 손바느질을 반듯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바늘땀을 보면 각자 선호하는 간격이 모두 달라요. 꼭 바늘땀이 작다고 해서 손바느질을 잘하는 게 아니라 큰 땀이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한다면 결과물도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내 손에 잘 맞는 땀이 간격 맞추는 것도 더 쉽겠죠. 참고로 제 박음질 땀 간격은 2.8에서 3mm 정도로 큰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바느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적당하고 일정한 힘이에요. 너무 약하면 실이 헐렁하고 너무 강하면 천이 울기 때문에 바늘땀이 예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가장 적당한 힘은 바느질로 연결한 천 사이를 벌려봤을 때 실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꼭 일정한 힘을 염두에 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손바느질의 기법과 매듭 짓기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넨의 특성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